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일까요?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자가에 사시는지,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에 따라 1억 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여유 있게 사십니다. 반대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매달 얼마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노후가 편안해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숫자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2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입니다. 70대가 되면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80대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라면 각각 30에서 40% 정도 적게 드는데 60대는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70대는 110만 원에서 130만 원, 80대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있고 개인마다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노후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 1억 원을 그냥 생활비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150만 원씩 쓴다면 약 5년 6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월 120만 원으로 줄이면 약 7년, 월 100만 원으로 아껴 쓰면 8년 4개월입니다. 60세에 은퇴하신다면 65세나 67세면 통장이 텅 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85세, 90세, 요즘은 95세까지도 사십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이것이 예금 1억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는 것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1억 원은 다 쓰는 돈이 아니라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 돈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와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비상금으로 잡아야 할까요?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치료비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같은 비교적 흔한 수술도 양쪽 눈 다 하면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에 500만 원 이상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큰 비용에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 한 번에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반드시 의료비 비상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나머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가에 사시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내 집이 있다는 건 노후에 정말 큰 안정감입니다. 월세 걱정이 없으니까요. 이 경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로 짧으신 분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으시고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으신다면 합쳐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자가에 사시면서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한 분당 월 33만 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부부 합쳐서 월 66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약 186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70대 2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월 185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 경우 예금 1억 원은 큰 병원비나 집 수리, 자녀 경조사가 있을 때만 조금씩 쓰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월 4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면 어떨까요?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도 월 73만 원입니다. 부부 합쳐서 146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월 185만 원이 필요한데 146만 원만 들어온다면 매달 약 4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연간 480만 원입니다. 이때 예금 1억 원에서 매년 480만 원씩 쓴다면 약 2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해도 80세까지는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빡빡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70대 2인 가구 생활비 185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더하면 월 245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월 146만 원이라면 매달 약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예금 1억 원으로는 약 8년밖에 못 버팁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이 2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기준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이상 확보할 수 있고 예금 1억 원은 거의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냥 1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살 수는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에서 4% 정도 됩니다. 1억 원을 4% 금리로 예치하면 연간 4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33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월 28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월 지급식 연금보험이나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65세 남성 기준으로 7천만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확정형으로 하면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나면 끝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과 함께 쓰면서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억 원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55만 원 받으시고 부인도 월 40만 원 받으셔서 부부 합산 월 9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가는 있었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그분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이랬습니다. 1억 원 중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5천만 원은 10년 확정 즉시연금에 2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확정연금에서 월 45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정기예금 이자로 월 6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이걸 더하니 월 146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사시니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했고 3천만 원의 비상금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엔 즉시 연금이 끝나지만 그때는 77세가 되시니 생활비도 줄어들고 비상금 3천만 원도 있어서 그 뒤로도 충분히 버티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은 즉시 연금으로 월 소득을 만들고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두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배당주나 리츠 같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주나 리츠에서 연 4에서 5%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으로 연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월로 따지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통장에 찍힌 큰 숫자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예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연금이 150만 원씩 들어온다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총 자산 늘리기보다 월소득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금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예금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1억 원 정도로는 큰 세금 부담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516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받으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실제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월별로 나가는 돈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가에 사시는 70대 부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비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루 식비로 치면 2만 원 정도인데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해먹는다는 가정입니다. 가끔 외식하시거나 손주들 간식 사주시면 더 들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합쳐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을 아껴 쓰신다면 이 정도 나옵니다. 통신비는 부부 합쳐서 월 5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갑니다. 교통비는 월 10만 원 정도인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가끔 택시 타시는 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지역이 많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중요합니다. 큰 병 없이 건강하신 분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동네 의원 진료비, 약값, 건강기능식품 등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있으시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용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친구분들 생신, 자녀들 챙겨주는 돈, 교회나 절 헌금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 외 생활용품과 문화생활비가 월 20만 원 정도 듭니다. 미용실, 이발소, 옷 사는 돈, 가끔 영화나 공연 보는 돈 등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월 135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유를 두고 월 2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생기거든요. 월세에 사신다면 여기에 월세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더해지니 월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서울은 이것보다 더 들고 지방 소도시는 좀 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노후가 불안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자가에 사시고 부부 합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월 150만 원 이상 나온다면 예금 1억 원은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수입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사시지만 연금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예금 1억 원은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수입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사시지만 연금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예금 1억 원 중 일부를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서 월소득을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야 15년, 2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종신형과 확정형 중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다른 자산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좋으시고 장수 가능성이 높다면 종신형이 유리하고 다른 자산이 있거나 단기간 안정이 필요하시면 확정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시면서 연금이 적다면 솔직히 1억 원만으로는 빠듯합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거나 일부를 연금 상품에 넣거나 가능하다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2세대 주택도 많고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1억이 있는데도 불안한 건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온다면 그건 안정입니다. 지금 가진 1억 원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눠서 관리할 것인지를 차분히 계획하시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각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요.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웃 어르신이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자녀 관계, 생활 방식에 맞는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우세요. 조금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